안녕하세요. 구스타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35 시스템을 활용한 비껴치기 공략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뒤돌리기와 비껴치기를 명징하게 구분해서 정의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영어 버전으로 올린 영상에서 뒤돌리기와 비껴치기를 묶어서 아웃턴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웃턴 패턴, 즉 뒤돌리기와 비껴치기는 수구가 제1적구의 바깥쪽을 막고 완쿠션으로 장축을 향하는 패턴입니다. 그러므로 뒤돌리기와 비껴치기를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특히 시스템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뒤돌리기와 비껴치기는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다른 영상에서 더 스트로크를 이야기할 때 뒤돌리기는 스트로크에 향연이 펼쳐지는 아주 매우 다양한 스트로크 스킬이 발휘되는 그런 배치라고 하면요. 비껴치기는 부드러우면서도 칼날 같은 그런 스트로크를 필요로 하는 배치라고 했습니다. 그런 스트로크의 측면에서 뒤돌리기와 비껴치기가 나름 구분할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요. 시스템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뒤돌리기와 비껴치기는 거의 동질적인 패턴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배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치는 뒤돌리기 배치인데 스트로크는 비껴치기 스트로크를 요하는 그런 배치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돌리기와 그리고 비껴치기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배치라서 첫 번째 영상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자, 이 배치는 일단 비껴치기 스트로크이기 때문에 상당히 얇게 그리고 부드럽게 치면서도 스피드는 좀 빨라야 된다라는 것 앞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수구와 제1적구가 나란하게 코너와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키스의 위험도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키스가 두려우면 수구를 제1적구를 두껍게 배팅을 해서 앞돌리기로 공략할 수도 있습니다. 앞돌리기로 설계를 해도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2적구의 마진 폭이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게 공략을 해야 되겠죠. 앞돌리기를 길게 공략을 하든지 아니면은 짧게 플러스 시스템으로 공략을 하든지 아무튼 이 배치에서는 아주 얇게 비껴치기 스트로크로 뒤돌리기를 공략하는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3쿠션의 도착점은 약 한 23포인트 정도 됩니다. 23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 출발점을 산출하면요. 2 곱하기 23 빼기 35는 11이 됩니다. 따라서 11포인트, 기준 출발점인 11포인트에서 제1적구의 타격점까지 선분을 긋고 그 중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중점에서 맞은편 장축의 코너 포인트까지 코너 라인을 긋습니다. 그리고 그 코너 라인과 평행하게 제1적구의 타격점에서 완쿠션까지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수구에 3팁을 주고 제1적구를 맞춰서 그 평행선을 따라서 완쿠션에 보내면은 수구는 1, 2, 3 쿠션을 거쳐서 4 쿠션에 이르러서 득점에 성공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은 가장 전형적인 비껴치기 배치인데요. 공략 설계도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지금 3쿠션의 도착점은 약 17 내지 18포인트 정도 됩니다. 따라서 17.5포인트로 잡고 계산을 해보면 기준 출발점은 0이 됩니다. 2 곱하기 17.5는 35고요. 여기서 35에서 기준수인 35를 빼면 기준 출발점은 0가 되겠죠. 따라서 기준 출발점인 0포인트에서 제1적구의 타격점까지
선분을 긋고 그 중점을 잡습니다. 그런 다음 그 중점에서 맞은편 장축의 코너 포인트까지 코너 라인을 긋습니다. 그리고 그 코너 라인과 평행하게 제1적구의 타격점에서 왕 쿠션까지 선을 긋고요. 그리고 그 선을 따라서 수구에 3팁을 주고 제1적구를 타격을 가해서 왕 쿠션의 그 평행선을 따라서 보내면은 수구는 1 쿠션, 2 쿠션을 거쳐서 3 쿠션 지점인 17.5포인트 부근에 도착하면서 득점에 성공하게 됩니다. 다음의 배치 역시 전형적인 비껴치기 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배치는 흔히 우리가 칸수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해서 공략하는 그런 패턴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런 칸수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35 시스템만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공략하는 설계도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배치에서 3쿠션 지점은 장축의 1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도착점 10포인트를 기준으로 기준 출발점을 산출하면은 기준 출발점은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즉 2 곱하기 10 빼기 35는 마이너스 15고요. 따라서 가상의 테이블 마이너스 15포인트에서 제1적구의 타격점까지 선분을 긋고 그 선분의 중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선분의 중점에서 장축의 코너 포인트까지 코너 라인을 긋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코너 라인과 평행하게 제1적구의 타격점에서 왕 쿠션까지 선을 긋고요. 그리고 그 선을 따라서 수구에 3팁을 주고 제1적구의 타격을 가해서 왕 쿠션에 보내면은 수구는 왕 쿠션, 2 쿠션을 거쳐서 득점에 성공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개의 배치는 사실 전형적인 비껴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껴치기와 뒤돌리기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배치상의 어떤 특성은 사실 찾기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스트로크를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은 뒤돌리기와 비껴치기는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편의 배치 영상을 통해서 비껴치기의 스트로크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시하시고 곧 이어지는 뒤돌리기의 스트로크와 어떻게 다른지도 여러분들이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앞의 영상이 좀 확장된 패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비껴치기 유형의 배치인데요. 그런데 스트로크는 보면 비껴치기 스트로크가 아니라 뒤돌리기 스트로크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 영상의 배치는 앞의 영상의 배치를 좀 늘여놓은 것 같이 거의 닮은 꼴입니다만은 스트로크는 매우 다른 스트로크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앞의 영상은 비껴치기의 기본적인 스트로크를 요한다면은 지금 이 영상에서는 뒤돌리기의 그 스트로크의 스킬을 필요로 하는 배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공략도를 살펴보고 스트로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배치에서 3쿠션 지점은 약 7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출발점을 산정하면요 마이너스 21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장축의 가상의 마이너스 21포인트를 산정을 하고 그 지점에서 제1적구의 타격점까지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그 선의 중점을 잡고요. 그리고 그 선의 중점에서 맞은편 코너 포인트까지 코너 라인을 역시 긋습니다. 그리고 그 코너 라인과 평행하게 제1적구의 타격점에서 왕 쿠션까지 선을 긋고요. 그런 다음 수구에 3쿠션을 가해서 제1적구의 타격을 줘서
수구를 그 평행선을 따라서 1 쿠션에 보내면은 수구는 1, 2 쿠션을 거쳐서 3 쿠션 도착 지점인 7포인트로 들어가면서 득점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보듯이 설계도의 라인과 수구의 실제 진행 방향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수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경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것은 물론 스트로크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구와 제1적구의 거리도 어느 정도 있고요. 또 제1적구를 맞고 제2적구까지 이동하는 동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수구에 가해진 스트로크에 의해서 이동하는 동안 경로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보다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수구를 길게 밀어주면서 제1적구에 타격을 가했기 때문에 수구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고자 하는 그런 힘이 있고요. 하지만 수구가 제1적구를 타격을 하고 1 쿠션에 반동을 받아서 튀어나올 때는 상당히 예리한 각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먼 거리에서 수구가 날아와서 제1적구에 타격을 가했고요. 그리고 1 쿠션이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수구가 뭔가 앞으로 전진하고자 하는 그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없기 때문에 쿠션에서의 반사각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스트로크는 수구를 길게 밀어준 스트로크이기 때문에 수구가 제1적구를 맞고 1 쿠션에서의 반사각이 좁은 상태에서 출발을 하지만 3 쿠션을 향해서 가는 동안은 스트로크가 미는 힘에 의해서 점점점 더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화면에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히 초보자분들 이렇게 스트로크에 따라서 수구의 이동 경로나 그 움직임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주지하시기 바란다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트로크 이야기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35 시스템 또 림 시스템으로 설계를 하고 공략을 하면은 보다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즉 림 시스템은 무회전에서부터 플러스 40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40까지 모든 배치에서 모든 회전량을 사용하여서 설계를 할 수 있고요. 반면 35 시스템은 3팁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르게 말하자면 3팁에 한정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림 시스템으로 35 시스템의 거의 모든 배치를 공략할 수 있고요. 단 하나 예외라고 하면은 앞서 본 백스핀 샷 패턴에서는 림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스트로크와 정상적인 회전량을 가지고 공략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로크나 회전량에 상당한 변화를 주는 그런 배치에서는 림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영상에서는 림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까지 35 시스템으로 쭉 공략해 온 배치들에 대해서 림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쉽게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